수도권 지역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년차 김수진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앞두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는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는데 교사의 처우부터 교육과정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일을 하다가 의욕이 사라져요. 정신과에 방문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개를 선정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담당하던 보육 예산 약 5조 4천억 원을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 지원과 이를 보조할 법 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선 무엇보다 유보 통합의 진척 상황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 그 계획조차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유보 통합이 특수교육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선진국들은 유엔 권고안 등에 따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 기조로 인프라가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의 유보 통합 계획은 오히려 장애 아동을 분리해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CRPD 권고와 반대로 분리교육기관인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80개소를 늘린다라는 계획이 유보통합 계획안에 나와 있는 걸까요? 특수교육 정책 수립은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을까?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엔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현장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분주하게 등원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 도로 하나만 건너도 숙박시설과 술집이 즐비합니다.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환경은 되게 안 좋은 걸 아는 주거랑 상업지구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어서 그거를 피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업사 한가운데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유치원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차고소 때문에 뭐 들어올 때도 살짝 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좀 개선됐으면 더 좋죠. 보름 전까지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던 이곳도 근처 숙박시설과 번화가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받다가 이달 초 이전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담배 자동 판매기, 성인 게임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이점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유치원을 기준으로 직선 50m 반경은 절대 보호구역으로 엄격한 보호를, 200m 반경까지도 상대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유해시설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인근에 현재 어떤 유해시설이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자료조차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파악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가칭 영유아 학교로 통합되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통합법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태 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들이 엄청 높을 텐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당장 2026년도에는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앞두고 법적 규제에 사각에 있던 어린이집의 입지부터 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금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체계가 다르다 보니 등록도 복잡하고 기관마다 운영도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기관이 출범하는 겁니다. 우선 기관마다 달랐던 운영 시간을 8시간으로 통일하고 절반 정도는 담임교사가, 나머지 절반은 외부 강사 등이 일종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침 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해 최대 12시간을 머물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사 1명이 돌보는 영유아 수도 줄여 0세반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3세에서 5세반은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0에서 2살만 대상인 무상교육 보육은 내년 5살을 시작으로 2026년 4살, 2027년 3살까지 점차 늘려갑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사 수급 계획이나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점이 한계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향후 예산 협의 과정 또 확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전에도 원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오후 7시 반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신청 창구 역시 유보통합 신청 사이트로 올해 11월부터 통합되고 유치원도 상시 입학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아이의 점수와 신청 순서에 따라 입소하는 어린이집과 무작위 추첨제인 유치원 방식 중 어떤 걸 따를지, 또 입학 우선순위 대상에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포함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올해 말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시범기관으로 올해 하반기 100곳을 운영,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곳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최근 이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협의록을 살펴보면 교사 대다수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거나 교사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범사업 선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후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100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해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립유치원에서도 교사와 협의 없이 시범학교를 추진하다 철회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유보통합 현장 방문 회의에선 유치원 교사들의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주 6일 봐주고 12시간 봐주고 365일 봐주면 아이 낳는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아이 낳아도 아이랑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랑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지. 교원단체의 반발도 전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와 전북, 인천 지역 교사노조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원 양성 체계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부터 마련하란 겁니다. 유보통합의 주요 난제가 연령 분리, 특별 양성 제재, 그리고 회계 투명성이거든요. 이런 주요 난제들은 시범사업의 실행 계획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유보통합을 지원할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용 지원 구조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